일본도 못했습니다. 미국도 못했습니다. 유럽도 못했습니다. 전 세계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은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구 15억, 세계 1위 인구 대국. 숫자만 보면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매력적인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15억 명한테 냉장고 하나씩만 팔아도, TV 한 대씩만 팔아도 천문학적인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인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왜일까요? 인도에는 외국 기업의 목을 조르는 사중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벽, 열악한 인프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인도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일어납니다. 전력 공급이 들쑥날쑥하니 전압도 불안정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 가전제품이 버티지 못합니다. 멀쩡한 냉장고가 전압 피는 것 한 번에 기판이 나가고 에어컨 컴프레서가 타버립니다. 도로 사정은 또 어떻습니까? 물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놔도 배송하다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벽, 복잡한 규제와 관료주의입니다. 인도는 주마다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A주에서 통하던 가격 구조가 B주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입 규제도 해마다 바뀌니까 사업 계획을 세워놔도 내년이면 종이 조각이 되는 겁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지뢰밭을 걷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벽, 극단적인 문화적 다양성입니다. 인도의 공용어만 22개입니다. 마음까지 합치면 수백 개에 달합니다. 종교도 다르고 카스트에 따라 소비 패턴이 완전히 갈립니다. 한마디로 인도라는 나라 하나가 수십 개의 시장이 합쳐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15억을 공략한다?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벽, 그리고 가장 무서운 벽입니다. 바로 인도 정부의 자국 보호 정책입니다. 인도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기치를 내걸고 외국 기업의 수입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공장 짓고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라. 사실상 강제입니다. 최근에는 에어컨에 이어 냉장고 수입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돈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인도 정부가 문을 닫아 걸면 끝입니다. 이 사중벽 앞에서 세계 최고라 불리던 기업들이 하나둘 백기를 들었습니다. 수조 원을 투자해놓고 결국 짐을 싸서 나온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계에서는 인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15억 인구의 무덤이라고.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시장을 정복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LG전자입니다. 1997년 직원달 400명으로 인도 노이다에 첫 법인을 세운 LG전자. 28년이 지난 지금 이 회사가 인도에서 이뤄낸 성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대체 LG전자는 어떻게 전 세계가 포기한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을 넘어 시장을 지배하게 된 걸까요? LG전자가 인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핵심 비밀, 그것은 철저한 현지화입니다. 그런데 그냥 현지화가 아닙니다. 현지 언어로 광고 좀 찍고 인도 배우 모델로 쓰고 그런 수준의 현지화가 아니었습니다. LG전자는 인도인의 일상 속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매일 겪는 불편함, 그 문제를 제품으로 해결해주는 수준의 현지화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냉장고 자물쇠입니다. 인도에서는 중산층 이상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두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 사이에서 공통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냉장고 속 식재료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옛날 한국에서 쌀독에 자물쇠 채우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집주인이 고가 열쇠를 관리하듯 냉장고에도 보안이 필요했던 거죠. LG전자는 이 미세한 문화적 니즈를 정확히 캐치했습니다. 냉장고 손잡이 아래에 잠금 장치를 탑재한 겁니다. 단순한 기능 하나, 기술적으로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배려 하나가 인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를 이해한다. 이 한마디가 LG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발생하죠. 정전이 되면 냉장고 안의 음식이 다 상합니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LG전자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했습니다. 전력이 완전히 끊겨도 7시간 동안 냉기를 유지하는 냉장고를 개발한 겁니다. 7시간이면 인도의 웬만한 정전은 다 버텨냅니다. 모기 문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더운 기후에서 모기는 단순한 해충이 아닙니다. 댕기열,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는 위협입니다. LG전자는 초음파로 모기를 퇴치하는 기능을 에어컨과 TV에까지 탑재했습니다. 에어컨 틀면서 모기까지 잡아주는 겁니다. 인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여성들이 즐겨 입는 전통 의상 사리는 소재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일반 세탁기에 돌리면 옷감이 손상되기 쉽죠. LG전자는 AI 모터가 세탁물의 종류와 무게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사리 옷감을 손상 없이 관리해주는 세탁기를 출시했습니다. 여기에 수질이 나쁜 지역을 위해 UV 살균과 스테인리스 저수조를 탑재한 정수기까지 내놓았습니다. 보이십니까? LG전자는 제품을 판 게 아닙니다. 인도인의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냉장고를 판 게 아니라 식재료 보안을 팔았고, 에어컨을 판 게 아니라 모기 없는 밤을 팔았고, 세탁기를 판 게 아니라 사리를 지켜주는 안심을 판 겁니다. 이것이 LG전자가 인도 15억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밀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인도 시장이 어렵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때 세계 가전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이 이름들은 곧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워크맨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음악 경험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소니, TV 시장을 석권하며 안방을 장악한 파나소닉. 그 시절 가전제품 매장에 가면 일본 브랜드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5글자가 곧 품질 보증서였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일본 가전의 몰락. 이건 단순히 기술력이 떨어져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인도에서도 자국 시장과 똑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프리미엄 전략, 기술적으로 완벽한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알아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이게 통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는 품질의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니까요. 하지만 인도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전압이 수시로 튀는 환경에서 최첨단 센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교한 기판을 넣어봤자 전압 한 번 튀면 고장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기가 들끓는 집에서 일본식 고급 에어컨이 뭔 소용이겠습니까? 바람색이 미세 조절이 되는 건 좋은데 모기를 잡아주진 않으니까요. 정전이 밥 먹듯 일어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효율 A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기가 끊기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의 실패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제품을 팔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완성품을 그대로 인도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도쿄에서 팔던 제품, 오사카에서 팔던 제품을 포장만 바꿔서 뭄바이와 델리에 진열한 겁니다. 인도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인도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관심받기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소니는 결국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한때 기술의 상징이었던 브랜드가 인도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파나소닉은 더 처참합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에 밀려서 인도 시장에서 존재감 자체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점유율 그래프에서 이름조차 찾기 힘든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반면 한국의 LG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LG는 제품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소비자의 문제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고객이 처한 환경을 먼저 연구했습니다. 인도의 전력 사정, 기후, 문화, 생활 습관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환경에 딱 맞는 제품을 설계한 겁니다. 같은 냉장고인데 일본은 도쿄형 냉장고를 들고 왔고 한국은 인도형 냉장고를 만들어간 겁니다. 이 차이, 이 단 하나의 차이가 결국 승패를 갈랐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 이날 이 건물 안에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LG전자 조주환 CEO가 단상에 올라 타종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광판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LG전자 인도법인 뭄바이 증시 상장. 한국 기업이 인도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드라마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주당 1140루피로 책정됐습니다. 최상단이라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높은 가격에도 사겠다고 줄을 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청약에 얼마나 몰렸을까요? 경쟁률 54대 1. 54명이 달려들어서 1명만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인도 IPO 역사상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한꺼번에 몰린 기록이었습니다. 인도 투자자들이 LG전자 인도 법인에 그만큼 미친 듯이 베팅한 겁니다. 상장 첫날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종목가 대비 50.4% 폭등. 하루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아니라 반대로 절반이 더 올라버린 겁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2021년 이후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 이상 규모로 IPO를 진행한 기업들 중에서 상장 첫날 수익률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 LG전자 인도법인이 그 기록을 세운 겁니다.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약 130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18조 7,400억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한국 증시에 상장된 LG전자 본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13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도에 있는 자식회사가 한국에 있는 어머니 회사보다 5조 원 이상 더 비싸진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넘어선 겁니다. 1997년에 직원 400명으로 시작한 그 작은 법인이 28년 만에 본사를 뛰어넘는 괴물로 성장한 겁니다. 경쟁사와 비교하면 더 압도적입니다. 인도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가전업체 월풀 인디아의 시가총액이 약 2조 4천억 원입니다. 인도 토종 강자로 불리는 볼타스가 약 7조 원입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이들을 합쳐도 모자랄 만큼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인도 가전시장의 절대 강자,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장으로 LG전자가 확보한 현금이 약 1조 8천억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인도 남부 스리시티에 건설 중인 신공장과 미래 사업 투자에 실탄이 됩니다. 지금도 압도적인데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LG전자는. 인도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아직도 말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LG전자가 인도 시장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증시 상장으로 18조 원짜리 기업 가치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하게 앉아서 과실만 따먹으면 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왕좌에 앉은 순간 그 자리를 노리는 눈들이 사방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한국 기업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삼성은 인도에서 LG와 거의 모든 가전 카테고리에서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냉장고, TV, 세탁기 할 것 없이 LG가 1위를 하면 삼성이 2위, 삼성이 1위를 하면 LG가 2위. 이 두 한국 기업이 인도 가전 시장의 상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도 바보가 아닙니다. LG가 자물쇠 냉장고로 인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자물쇠 냉장고를 출시했습니다. 현지화의 중요성을 깨달은 겁니다. 거기에 현지 생산 시설 확대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도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를 놓고 LG와 삼성의 한국 기업 간 격돌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현재 인도 가전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아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번 봤기 때문입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가 뭘 했는지. 샤오미는 가격 파괴 전략 하나로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삼성이 1위를 하고 있던 시장을 단숨에 빼앗은 겁니다. 이걸 가전 시장에서 못하란 법이 없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전 시장에 가격 파괴 전략을 들고 들어오면 그때는 진짜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행히 현재는 인도 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이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 이후로 사이가 좋지 않고 인도 정부가 중국 앱을 대거 금지시킨 전례도 있습니다. 이 정치적 환경이 유지되는 한 한국 기업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치적 변수입니다. 정치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게 국제정치입니다. LG전자의 현재 인도 시장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TV 27.5%, 냉장고 29.9%, 세탁기 33.5%, 전자레인지는 무려 48.0%입니다.
전자레인지 시장의 거의 절반을 LG가 먹고 있는 겁니다.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1위를 지키는 게 10배는 어렵다고. LG전자가 2030년까지 인도, 사우디,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 매출을 현재 2배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멈추면 잡힙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일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본 가전이 인도에서 실패한 진짜 이유. 이걸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의 본질을 이해해야 LG전자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가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장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국 시장에서 통하던 고급 제품을 그대로 인도에 가져왔습니다. 도쿄에서 잘 팔리니까 뭄바이에서도 팔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인도 소비자가 원한 건 화려한 스펙 시트가 아니었습니다. 정전이 와도 버텨주는 냉장고, 모기를 잡아주는 에어컨, 사리를 망가뜨리지 않는 세탁기,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이 필요했던 겁니다. 일본은 자기 기준에서 최고인 제품을 만들었고 한국은 인도 기준에서 최고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출발점부터가 달랐던 겁니다. 둘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기술을 앞세웠습니다. 기술력은 확실히 뛰어났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인도 소비자의 일상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소비자의 삶을 바꿔주지 못하면 그건 전시품에 불과합니다. LG전자는 이 단순한 진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현지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느렸습니다. 일본 기업 특유의 느린 의사결정 구조, 복잡한 보고 체계, 도쿄 본사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다시 내려보내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인도 시장은 이미 세 바퀴를 돌아버립니다. 인도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속도는 곧 생존입니다. 일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일본은 제품을 팔려고 했고 한국은 문제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이 한 줄짜리 차이가 수십 년에 걸친 승부의 결과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차이를 가장 완벽하게 실행한 기업이 바로 LG전자입니다.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997년 직원 400명으로 인도 노이다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68년이 지난 지금 임직원의 99%가 인도 현지인입니다. 매출은 6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본사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400명이 시작한 이야기가 18조 원짜리 전설이 된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기업의 저력입니다. 기술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힘, 시장을 읽는 눈, 문제를 풀어내는 실행력. 15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 전 세계가 포기한 그 시장의 심장부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